하루 4시간만 일하고 월 120만 원을 벌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냥 광고 같은 이야기 같다고 생각되시죠? 그런데 실제로 그런 기회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다만 그 기회를 잡지 못하는 이유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타이밍과 정보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수원에 사시는 70세 장병철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설날 떡국 드시고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고 새벽 5시에 일어나 복지관으로 향하셨습니다. 택시 운전을 35년이나 하시고 은퇴하신 후 매일 집에만 계시는 것이 너무 답답해서 결심을 하신 거였습니다. 아침마다 한숨 쉬는 부인의 얼굴을 보는 것도 미안하셨고요. 용기를 내셨습니다. 하지만 복지관 담당자는 서류를 살펴보더니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작년 11월에 이미 마감됐습니다. 올해 11월에 다시 오세요. 장 어르신은 그 자리에서 한동안 말도 못하셨습니다. 한 해를 기다려야 한다는 말에 허탈감이 밀려왔습니다. 부인에게 오늘 일자리 구했어 라고 자랑하고 싶었지만 그 기대는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흘러간 1년은 단순한 시간의 손실이 아닙니다. 월 120만 원이라면 1년에 1,440만 원입니다. 이 큰 기회를 단 한순간의 정보 부족으로 잃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장 어르신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국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더는 그런 일이 없도록 3가지 중요한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첫째, 11월부터 준비해야 할 사전 체크리스트. 둘째, 내 지역 정원을 미리 확인하는 방법. 셋째, 면접에서 합격률을 높이는 대화 기술. 지금부터 제가 아들처럼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장병철 어르신처럼 기회를 눈앞에서 놓쳐버린 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마음은 있지만 방법을 몰라서 혹은 단 한 번의 착오로 1년이라는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실수는 신청 시기를 착각하는 것입니다. 68세 강정순 어머님도 그랬습니다. 유튜브에서 노인 일자리 영상을 보시고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으로 1월 6일 깔끔하게 옷을 차려입고 수원의 복지관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담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올해 건 작년 11월에 다 마감됐습니다. 어머님은 지하철을 타고 돌아오는 길에 눈물이 났다고 하셨습니다. 딸에게 엄마 일자리 구했어라고 말하려 했지만 결국 그 한마디를 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지역별 정원을 모른 채 신청하는 것입니다. 경상남도 거창에 사시는 63세 임경수 어르신은 서울에 사는 친구가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구했다는 말을 듣고 부러워했습니다. 다음 날 곧바로 주민센터에 가서 저도 사회서비스형으로 신청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지만 담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올해 저희 구는 사회서비스형 2자리뿐인데 이미 마감됐습니다. 서울과 거창은 정원 자체가 다릅니다. 서울은 자리가 많고 농어촌 지역은 한정적입니다. 세 번째 실수는 필수 서류 하나를 빠뜨리는 것입니다. 대전에 사시는 71세 오봉순 어머님은 작년 12월 신분증과 통장 사본까지 철저히 준비해 추운 날씨에도 새벽 일찍 서구청으로 가셨습니다. 하지만 담당자는 말씀하셨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확인서가 없으시네요. 이 서류 없으면 공익형 1순위가 안 됩니다. 결국 다시 돌아가셨고 다음날 다시 갈 엄두가 나지 않아 신청을 포기하셨습니다. 이처럼 아주 사소한 실수가 어르신들의 소중한 1년을 앗아갑니다. 그럼에도 희망은 있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내용을 차근차근 따라오신다면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정확한 기회를 내 손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실수를 피하는 법만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자리가 어르신들께 가장 적합한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자리마다 조건과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성공의 첫걸음입니다. 노인 일자리는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째는 공익형입니다.
월 약 29만 원을 받고 하루 3시간 이내 한 달에 30시간 정도 활동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노노케어, 공원 환경정비, 초등학교 앞 교통지도 등이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이면서 기초연금 수급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가장 큰 장점은 이 급여가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아 연금 감액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처음 일자리를 접하시는 분들께 특히 추천드립니다. 둘째는 사회 서비스형입니다. 월 약 76만 원, 하루 3시간에서 4시간 일하며 한 달에 60시간 정도 근무합니다. 아동 돌봄, 독거노인 안전 확인,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등 보다 전문적인 일을 수행합니다. 일부는 만 60세 이상도 가능합니다. 교육을 20시간 가까이 받아야 하지만 보람도 크고 수입도 괜찮습니다. 셋째는 시장형 사업단입니다. 실버 카페, 공산품 판매, 세차, 택배 보조 등 시니어들이 팀을 이루어 실제로 수익을 내는 구조입니다. 월 50에서 100만 원 이상까지도 가능하며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넷째는 취업알선형입니다. 민간 기업에 파견되어 일하는 구조로 월 100만 원에서 135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비, 청소, 사무보조, 요양보조 등이 있으며 4대 보험도 적용되고 정규직 전환도 가능합니다. 수원에 사는 임경수 어르신은 원래 건설 현장에서 오랜 시간 일하셨지만 연령이 높고 허리 통증이 심해 공익형을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르신의 경험을 살려 사회 서비스형 중 안전관리단에 지원하시도록 도와드렸고 지금은 월 78만 원을 받으며 지역센터 안전점검 일을 하십니다. 이처럼 자신의 건강 상태, 경력, 생활 패턴에 따라 알맞은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연금을 깎이는 건 아닐까? 라는 불안에 대해 정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어떤 일자리를 선택해야 할지 살펴보았다면 이제는 가장 많이 받는 질문 하나에 대해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바로 일을 하면 혹시 연금이 깎이지는 않을까요? 하는 걱정입니다. 71세 오봉순 어머님도 그런 걱정을 하셨습니다. 식당에서 홀서빙을 20년 넘게 하시고 은퇴하신 뒤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실버 카페에 시장형 사업단으로 겨우 합격하셨습니다. 월 85만 원을 벌 수 있게 되었고 처음엔 기뻐하셨습니다. 기초연금 30만 원에 월급까지 합치면 월 115만 원이 되니까요. 그런데 동네 친구가 무심코 한마디 하더랍니다. 야, 너 그렇게 벌면 기초연금 깎인다던데? 괜히 일했다가 손해보면 어쩌려고 그래? 그 말을 들은 순간 밤잠을 설칠 만큼 불안해지셨고 급하게 제게 전화하셨습니다. 선생님, 정말 연금이 줄어드는 건가요? 일 그만둬야 할까요? 이 질문에 저는 아들처럼 딱 정리해드렸습니다. 먼저, 공익형 일자리는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월 29만 원은 소득으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기초연금도 국민연금도 전혀 깎이지 않습니다. 활동비로 분류되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사회 서비스형, 시장형, 취업알선형처럼 실제 급여를 받는 형태는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감액 기준은 연소득 2천만 원 이하일 경우 감액이 없습니다. 월로 환산하면 약 166만 원입니다. 즉, 대부분의 노인 일자리 소득은 이 기준에 미치지 않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그대로 받으실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초연금은 개인 상황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다르기 때문에 더 민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봉순 어머님처럼 월 85만 원 정도의 소득이라면 기준에 미치지 않아 기초연금도 전액 그대로 유지됩니다. 불안이 생기신다면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1355번으로 전화해보세요. 내년부터 월 얼마 받는 일 하게 되는데 연금 괜찮을까요? 이 한마디면 전문가가 직접 본인 상황에 맞춰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이제 연금에 대한 걱정도 말끔히 해결되셨죠? 그럼 다음으로 중요한 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한 사전 준비 전략입니다. 연금 걱정까지 말끔히 해결하셨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일자리를 선점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차례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자리가 있어도 준비 시기를 놓치면 1년을 통째로 날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께 골든타임을 지키는 4단계 전략을 꼭 권해드립니다. 첫 번째 단계는 노인 일자리 여기 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입니다. 자녀분께 부탁하시거나 직접 인터넷 검색창에 노인 일자리 여기라고 입력해보세요. 주소는 www.senior.kr입니다. 이곳이 정부 공식 사이트이며 매년 10월, 12월 사이에 다음 해 일자리 공고가 올라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지역별 사업 정보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사이트 안에 지역별 사업 정보 메뉴가 있습니다. 거기서 어르신이 거주하시는 시, 군, 구를 선택하면 관할 복지관, 시니어 클럽, 대한노인회 등 일자리를 나눠주는 기관 목록과 연락처가 전부 나옵니다. 이 중 5곳만이라도 수첩에 꼭 적어두세요. 세 번째 단계는 11월 첫째 주에 직접 전화하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1월에 전화하거나 방문하십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마감된 경우가 많습니다. 11월 초에 전화를 드리면 담당자도 준비 중이라 친절하게 응대해 줍니다. 전화하셔서 이렇게 물어보세요. 안녕하세요. 2026년 노인 일자리 신청 일정이 언제쯤인지요? 저는 사회서비스형이나 시장형에 관심이 있는데 우리 지역엔 몇 명 뽑나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여쭤보시면 아, 이분은 이미 알고 오셨구나 하고 담당자도 더 성의껏 안내해 드립니다. 네 번째 단계는 12월 첫째 주에 서류 접수하기입니다. 준비한 정보를 바탕으로 공고가 뜨자마자 바로 신청해야 경쟁에서 밀리지 않습니다. 방문 접수든 온라인 접수든 서류는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필수 서류 4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신분증, 통장사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기초연금 수급확인서, 수급자만 해당. 이 4가지만 철저히 준비하셔도 절반은 성공입니다. 실제로 이 전략을 그대로 따라하신 수원 장병철 어르신은 12명 정원 중 첫 번째 합격자가 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모든 준비를 마치고도 마지막 문턱에서 탈락하는 면접의 함정과 그걸 뚫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서류 접수까지 철저히 준비하셨다면 이미 절반은 성공한 셈입니다. 그런데도 마지막 관문에서 뜻밖의 탈락을 경험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면접 또는 상담이라고 불리는 최종 대면 평가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류는 잘 냈는데 담당자가 내 얼굴을 보더니 건강이 걱정된다며 떨어뜨리더라고요. 안타깝지만 이 또한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담당자 입장에서는 어르신이 현장에서 무리하거나 다칠까봐 가장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면담은 어르신을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어르신께 가장 잘 맞는 일을 찾아드리기 위한 대화입니다. 제가 22년간의 현장 경험으로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이 5가지만 기억하시면 합격률은 99%까지 올라갑니다. 첫째, 태도입니다. 가장 나쁜 대답은 아무거나 시켜주세요입니다.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아이들 돌보는 사회 서비스형 꼭 해보고 싶습니다. 손주 돌보는 걸 좋아하고 건강도 좋습니다. 자신의 의지를 분명히 표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둘째, 복장입니다. 등산복, 운동복 같은 너무 편한 복장은 피하세요. 꼭 정장일 필요는 없지만 시장이나 병원 갈 때 입는 단정한 외출복이면 충분합니다. 손톱, 머리, 신발까지 깔끔하게 정돈해 주세요. 셋째, 배우려는 자세입니다. 이 나이에 뭘 배우겠어요 라는 말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대신 천천히 가르쳐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배우고 싶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월 29만 원짜리 일자리를 월 78만 원으로 바꾸는 마법이 됩니다. 넷째, 구체적인 동기입니다. 그냥 돈 벌려고요 보다
손주 유치원비 보태고 싶습니다. 아내랑 제주도 여행 가고 싶어요가 훨씬 진정성 있게 들립니다. 다섯째, 긍정적인 표현입니다. 이전 직장은 사장이 나빠서 그만뒀어요. 보다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싶었습니다. 가 좋습니다. 부정적인 말은 피하고 밝은 인상을 남기세요. 다음에는 단순히 한 달 수입 이상의 가치를 가진 노인, 일자리의 진짜 의미와 2026년의 새로운 기회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면접까지 통과하셨다면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얻게 되는 순간이 머지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 일자리는 단순히 월급 때문만일까요? 물론 매달 들어오는 수입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어르신들께서 입을 모아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아직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느낍니다. 바로 이것이 노인 일자리의 진짜 가치입니다. 서울대학교 노화고령사회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일을 계속하는 어르신은 치매 발병률이 30% 낮고 우울증은 무려 40% 낮습니다. 심지어 평균 수명도 3년 더 깁니다. 왜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일은 곧 규칙적인 생활이고 신체 활동이며 사람과의 연결이고 자존감입니다. 실제로 임경수 어르신은 이전에는 아내가 밥 먹자고 불러도 대답도 안 나왔는데 요즘은 매일 아침 먼저 일어나 준비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신태호 아버님은 20년 식당했지만 이렇게 보람있는 칭찬은 처음입니다라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그리고 2026년에는 기존의 일자리뿐 아니라 새로운 직무가 대거 신설됩니다. IT 기초교육 보조, 스마트폰 상담 도우미, 지역 문화 해설사 시니어 도슨트, ESG 환경 캠페인 활동, 이런 직무는 기존의 단순 업무를 넘어선 보람과 의미가 더 큰 활동입니다. 물론 10시간에서 20시간 정도의 교육이 필요하지만 월급도 100만 원 이상으로 올라가고 사회적 기여도 큽니다. 이제 어르신들이 단순히 시간 때우는 일이 아닌 스스로의 삶을 회복하고 사회와 다시 연결되는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알려드린 내용을 정리하고 어르신께 꼭 드리고 싶은 당부의 말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일은 단순히 생활비를 위한 수단을 넘어서 어르신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어르신들께 꼭 3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2026년 노인 일자리 신청은 2025년 11월 초부터 시작됩니다. 1월에 가시면 늦습니다. 11월, 12월이 골든타임입니다. 11월 첫째 주에는 꼭 전화로 일정 확인하시고 12월 첫째 주에는 서류를 들고 바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익형 일자리는 연금 감액이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편하게 신청하세요. 그리고 월 135만 원 이상을 원하신다면 사회서비스형, 취업알선형, 시니어 인턴십을 노려보십시오. 단, 연금과의 관계는 국민연금공단 1355번에 전화해서 미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셋째, 노인 일자리 여기 사이트에서 지금 바로 내 지역 정보부터 확인하십시오. 주소는 www.senior.go.kr입니다. 자녀분께 엄마 동네에 어떤 일자리 있는지 같이 찾아보자 하고 말만 꺼내셔도 시작이 됩니다. 이 3가지만 제대로 준비하셔도 한 달에 29만 원에서 135만 원까지 1년에 최대 1620만 원이 어르신의 손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 차이는 단지 수입의 문제가 아닙니다. 존재의 문제, 자존감의 회복이며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의 증거입니다. 혹시 주변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시지 않나요? 나는 이제 늙어서 쓸모없어. 이 나이에 무슨 일을 해? 그분들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단 한 번의 클릭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출발이 될 수 있습니다. 끝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노후는 준비보다 용기입니다. 조금만 더 일찍 알고 조금만 더 일찍 움직이면 어르신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어르신들의 든든한 아들처럼
곁에서 계속 도와드리겠습니다. 건강하시고 꼭 도전해보세요. 고맙습니다.